안녕하세요. 강한문석입니다. NBA 초안 7경기를 들고 왔고요. 전부 다 들고 왔고 오늘은 뭐 백투백 팀들이 사실 맥을 많이 못 쳤어요. 많이 못 추는 경기들이 많았고 그래서 좀 분석이 좀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 부분에 있고 오늘도 뭐 백투백 팀들이 좀 있어요. 뭐 백투백 팀들끼리 붙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인데 일단 전체적으로 막 엄청 쉬워 보이고 뭐 그런 경기는 딱히 제 눈에는 안 보입니다.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분석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첫 번째 경기로 이제 디트로이트 대 뉴올리언스. 이제 디트 같은 경우 사실 뭐 잘해주고 있어요. 역시나 여기에 뭐 벤치까지도 어느 정도 힘을 내주고 있고 특히나 커닝햄이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줄 때가 지난 분석 때도 말씀드렸는데 점점 늘어나고 있다. 그러면서 이제 디트가 조금씩 이제 뭐 이기는 경기들도 최근에 분위기를 좀 탄 모습이고 뉴올리언스 같은 경우에는 뭐 조시 하트나 바란 슈나스가 돌아왔고 오늘 클리블랜드 상대로 나름의 이제 선전을 했다고는 생각을 해요. 근데 어쨌든 클리블랜드 역시도 어, 데리어스 갈란드가 빠져 있었고 여러 선수들의 야투감이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. 그런 상황에서 뭐 요 정도 비빈 걸로 저는 뉴올리언스가 지난 경기에 크게 잘했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. 근데 어찌됐든 간에 오늘도 브랜든 잉그램은 빠져있고 더군다나 백투백 일정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더군다나 디트의 상승세 디트로이트 쪽으로 봅니다. 저 디트 마인을 올 시즌 NBA를 진행하면서 봤던 적이 시즌 극초반 말고 있나 극초반에 있었나 싶은데 힘들게 디트 마인승을 일단은 봅니다. 어쨌든 간에 뭐 올리닉 요런 애들도 복귀했다는 게 좀 긍정적인 이슈라고 보고요. 좀 디트 쪽을 보는 입장에서는 조금 그렇긴 해요. 조금 그렇긴 한데 일단 디트 사이드로 봅니다. 잉그램 없는 듀얼은 그래도 좀 배팅하기 좀 어렵다는 생각이고 백투웨이고 그렇습니다. 두 번째로 미러키 대 워싱턴. 그거는 경기들이 좀 어렵지. 이것도 일단 브래들립이 빠졌는데 기준점이 좀 제 생각에 이게 11.5인가 싶은 기준점이긴 해요. 사실 좀 높아요. 밀워키 같은 경우도 최근 뭐 지난 덴버전도 그렇고 뭐 클리블랜드전도 그렇고 좀 비교적 이제 프론트 코트진이 강한 팀들을 상대로 좀 고전을 했던 부분은 있어요. 그리고 뭐 최근에 크게 막 뉴욕 닉스전이나 뭐 그 전에 뭐 전력적으로 많이 약한 멤피스 뭐 이런 팀들 상대하기 전 상대 제외하고는 시원하게 인 경기가 거의 없거든요. 이겨도 뭐 좀 간신히 이기거나 그런 경기들이 뭐 고전했던 경기들이 좀 많았는데 이게 아무리 빌 빠졌다고 11.5 좀 선을 넘은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워싱턴 분위기가 최근 너무 안 좋긴 해요, 솔직히. 그래서 제가 볼 땐 이게 기준점이 높은 것 같아요. 지금 뭐 미러키가 엄청나게 좋은 흐름이어서 11.5를 줬다기보다는 워싱턴이 사실 경기력이 많이 떨어져 있고 특히나 수비가 안 되는 모습이고 뭐 선수들의 야투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크게 좋지가 않아요. 벤치에서도 뭐 헤럴도 뭐 크게 힘을 쓰는 모습은 아직까지 시즌 초반만큼 힘을 쓰는 모습은 아니고 그나마 뭐 쿠즈마나 뭐 이런 선수들이 조금 활약을 해주고 있긴 한데 역시나 좀 어려운 흐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준점을 이렇게 높게 받은 것 같은데 저는 일단은 오바 쪽으로 봅니다. 기본적으로 오바 쪽을 보고요. 마찬가지로 사실 브래들리 빌이 최근에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. 지난 멤피스전에는 거의 뭐 졸전을 펼쳤고 그 전 경기들에서는 뭐 크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효율이 그렇게 좋았다고 보진 않거든요. 뭐 클리퍼스 전에 그렇다 치더라도 뭐 보스턴전 뭐 해가지고 그렇게 효율이 좋았던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빌이 빠지고 나서 워싱턴의 혈이 뚫릴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쿠즈마나 이런 애들은 괜찮았거든요. 빌이 사실 제 역할을 좀 못해준 감이 있었고 뭐 KCP나 뭐 이런 선수들이 어느 정도 좀 득점을 도와준다면은 224.5 요 정도면은 제가 볼 때는 오바는 좀 찍어볼 만한 것 같고요. 핸디캡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. 핸디캡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
저는 그냥 오바 찍는 게 좋아 보입니다. 어쨌든 쿤보를 막을 만한 사이즈가 워싱턴이 아니고요. 그렇다고 워싱턴이 이게 미러키의 수비를 못 뚫을 만한 사이즈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미러키 자체도 이제 좀 느슨하게 수비를 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, 전체적으로도 좀 다득점으로 갈 확률이 좀 높아 보이지 않을까. 핸디 같은 경우 저는 미러키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봅니다. 미러키 선수들의 개개인들의 어떤 그런 거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는데, 그 부분에 있어서 예측하기 좀 어렵다. 오바 쪽이 괜찮아 보인다. 세 번째 경기 토론토 대 마이애미인데, 이 경기도 솔직히 승패 예측은 저는 좀 빡세다고 생각을 해요. 토론토가 물론 지금 마이애미에 비해서 전력적으로 잘 유지가 돼 있긴 한데, 이 벤치 접근으로 보면 결국 토론토 벤치보단 저는 마이애미 벤치가 좀 더 낫다고 보거든요. 히로가 버티고 있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.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토론토 애들이 너무 많이 갈려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백투백 경기고, 지난 경기 뭐 거의 40분씩 뛰었어요 대체로. 그런 상황에서 뭐 이틀 후에 바로 경기가 있고, 그 다음날에 또 백투백이에요. 연달아 백투백 일정이거든요 토론토가. 그런 상황에 있어서 요 경기는 제 생각에는 어쨌든 마이애미도 지금 전력적으로 지금 뭐 버틀러 빠지고 터커 빠지고 약해져 있는 상황에서 백투백 일정이고, 뭐 두 팀 간에 최근에 이제 연장까지 치르면서 더 이제 또 힘든 상황이에요. 일정적인 면에 있어서. 그런 상황에서 토론토도 하루 쉬고 또 이제 또 백투백 일정이란 말이에요. 그런 상황에 있어서 템포를 조금 죽이고 저득점 양상으로 가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해서 언더 쪽을 가져왔고요. 물론 마이애미 라인업을 보면 사실 그렇게 막 템포를 죽일 것 같은 라인업은 어쨌든 아닌데, 어쨌든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보다는 솔직히 양 팀의 체력적인 부분을 감안했을 때 템포가 좀 많이 낮거나 아니면 체력적인 부분 때문에 야투 효율 자체가 좀 떨어지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. 기준점이 그리고 제 생각보다는 좀 높게 잡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저는 한 210 정도가 맞지 않나 싶은데 조금은 높게 잡힌 것 같아요.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언더 쪽이 먼저 보였고, 승패는 잘 모르겠습니다. 이 경기도 승패는 잘 모르겠다. 네 번째 경기 시카고 대 올랜도. 올랜도 같은 경우가 최근 그래도 조금 경기력적인 부분에서 다른 이제 탱킹 팀에 비해서는 나아진 부분이 있어요. 그럼에도 일단은 탱킹 팀입니다. 그거를 감안해야 되고, 뭐 시카고 같은 경우가 지금 자본테 그린이 GTD에 떠있긴 하지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. 이 경기에 대한 제 생각은 일단은 프란츠 바그너가 살아난 게 상당히 커요. 그 살아나는 과정에 있어서는 사실 얘 혼자서 잘했다기보다는 웬델 카터 주니어가 좀 돌아왔고, 중간에 이제 체력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을 때 똥을 푸짐하게 싸면서 체력을 회복을 했어요. 그러면서 이제 웬델 카터 주니어가 돌아왔고, 그러면서 이제 시너지가 나면서 프란츠 바그너가 이제 살아나면서 팀을 좀 이끌고 있다. 코렌서니가 이제 한창 좋았을 때만큼의 득점 효율을 가져가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, 그러면서 이제 올랜도가 좀 경기력이 살아난 부분이 있고요. 시카고 같은 경우 역시나 뭐 잭라빈, 드로잔, 뭐 부세비치, 뭐 론조볼이랑 카루소가 없는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선수들이 버텨주고 있으면서 뭐 승수를 그래도 꾸역꾸역 쌓아가고 있는 상황인데, 저는 10.5면요 올랜도 프렘 봅니다. 분위기가 최근 좋기 때문에 이 두 자릿수 점수 차 정도면은 프렘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. 어쨌든 시카고 수비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. 수비가 안 되는 건 여전한 부분이고, 올랜도 선수들이 최근에 괜찮은 효율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시카고가 이거 학살각은 아니다 라고 일단 생각은 하는데, 좀 걸리는 점 같은 경우 이제 올랜도가 분석하는 시간 기준으로 이제 백투백 일정이에요. 이거 시카고랑 붙고 다음날에 또 경기가 있거든요.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선수들의 관리, 아무래도 이런 탱킹 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정에서 조금 첫 경기, 특히나 백투백 직전 경기에 선수들을 좀 많이 로테이션 시키는 경향이 있어. 비빌만한 경기도 무리를 안 시켜요. 왜냐면 어차피 탱킹이니까. 빼줍니다. 그냥 잘하는 애들을 빼주고 뭐 이런 애들 쓰면서 관리를 우선적으로 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이 돼. 이게 사실 저는 올랜도가 일정면에 있어서 이 경기 이후에 다음날에 경기가 없었다면은, 그러니까 백투백 일정이 아니었으면 올랜도 프렌 꽤 괜찮아 보인다라고 봤을 텐데, 다음날에 일정이 있어서 이게 뭐 당장에 윈나우 당장 이겨야 되는 팀이었으면은 프렌 괜찮아 보였는데, 어쨌든 백투백 일정이기 때문에 선수들의 로테이션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평소보다는
많이 백업 자원들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조금은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.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뭐 어쨌든 언어바 같은 경우는 오바 역시나 뭐 돌아간다 하더라도 시카고 수비가 안 되기 때문에 올랜도 역시도 최근 공격적인 이제 효율이 괜찮고 다득점으로 좀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, 올랜도도 당연히 뭐 잭라빈이나 드로잔 뭐 부세비치 맞기 쉽지 않습니다. 못 막다고 보는 게 맞고요. 그런 상황에서 오바의 선택지도 오히려 오바의 선택지가 더 괜찮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직전에 말씀드린 이제 백투백 올랜도, 이 경기가 백투백은 아닙니다. 이 다음 경기 백투백 일정이에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오바 쪽의 접근이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. 다섯 번째 경기 미네소타 대 덴버는 분석하지 않겠습니다. 그걸 어떻게 분석합니까? 분석할 수가 없는 경기다 이거는. 근데 요키치가 GTT 걸린 것만 해도 분석이 안 돼요. 물론 지난 필라델피아 멤피스 경기에서 엔비드가 빠졌는데도 필라가 이기는 대참사가 나오긴 했어요. 뭐 그런 경기도 있었는데, 이것도 뭐 요키치가 빠졌다고 덴버가 무조건 진다 뭐 그렇게 볼 수 없는데, 어쨌든 원정 경기예요. 원정 경기인데 요키치가 없다? 물론 지난 필라는 상대적으로 이제 필라 다른 조각들이 괜찮은 선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는데, 이 경기는 요키치 빠지면은 뭐 저는 사이즈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. 결국 요키치의 출전 여부에 달린 문제다 라고 생각을 하고, 미리 찍는다면 저는 미네소타 쪽을 찍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. 미리 찍는다면 어쨌든 덴버도 백투백 일정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다음에 또 경기가 있어요. 그런 상황에서 뭐 요키치의 출전 가능성이 크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, 제가 볼 때는. 그런 상황에서 차라리 뭐 최근에 주전들이 힘을 많이 쓰고 있고 승수를 좀 챙기고 있는 미네소타 쪽이 좀 낫지 않을까. 그리고 베벌리랑 디러셀도 결장한 지 좀 됐기 때문에 슬슬 뭐 나올 때가 되긴 했어요. 계속 GTD 아웃 그랬었거든요. 슬슬 나올 때가 된 부분도 있고, 미리 찍는다면은 뭐 기준점에 대한 이득을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미네소타 쪽을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볼스 대 샌안토니오 경기인데, 샌안토니오가 지난 피닉스전에 뭐 디존테 머레이나 야코 퍼들, 뭐 데릭 화이트가 아웃이 돼 있었고, 그럼에도 물론 피닉스 상대로 그때 핸디캡이 12.5였나? 핸디를 주진 않았어요. 물론 사실 그때 경기는 뭐 샌안토니오가 잘해서 비빈 경기는 아닙니다. 사실 피닉스가 그냥 1, 2, 3쿼터 놀아주다가 우리 이제 4쿼터에 그냥 이겨볼까? 하고 그냥 4쿼터에 그냥 툭 하고 끝낸 경기예요. 그러니까 피닉스가 마음만 먹었으면 제가 볼 때는 이거 최소 30점 차 이상을 낼 수 있는 경기였어요. 그러니까 결국 그냥 놀아주다가 4쿼터에 한번 핀 빡써가지고 이긴 느낌이어서, 뭐 세난이 얘네가 빠진 상황에서 잘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경기였고, 오늘 이렇게 돌아오긴 합니다. 어쨌든 간에 이 핵심, 제가 볼 때는 세난에서 가장 중요한 3인방이거든요. 지난 경기 결장했다 돌아오는 부분 때문에 이거를 골수 쪽으로 보기에는 조금 쉽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. 쉽게 골수 쪽을 볼 만한 경기는 아닌데, 어쨌든 커리가 최근에 다시 또 힘을 내주고 있다는 부분을 좀 감안했을 때는 그래도 저는 골수 쪽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기준점이 이렇게 높지도 않고 3.5 마인승을 보고요. 언오버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오바 쪽의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싶어요.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오포즈가 아웃된 상황에서 뭐 쿠민가가 뛰겠죠. 그런 상황에서 쿠민가가 좀 공격적으로 좀 좋은 활약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, 커리의 좀 야투감, 결국 뭐 사실 골스 경기는 핸디 언어바 보통 커리나 뭐 이런 선수들 야투감이 결정이 나잖아요. 근데 뭐 직전 경기에 상당히 좋은 득점력을 보여줬던 부분도 있고, 골마운 봅니다. 골스 경기 근데 분석이 뭔가 사실 요즘 동전 던지기 같아가지고 애들 야투가 좋을까 안 좋을까 뭐 이런 느낌이어서 좀 애매한 부분은 있는데, 어쨌든 골마업 쪽으로 봅니다. 경기들이 좀 어렵네요 오늘 진짜 대체적으로. 피닉스 대 브루클린, 이 경기도 제 생각에는 솔직히 피닉스가 마음 먹고 하면 7.5 정도는 많이 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. 어쨌든 하든 GTD에다가 뭐 어빙이 요즘 잘해주고 있긴 하지만 충분히 뭐 7.5 정도는 피닉스가 빡겜 하면은
쉽게 마인을 해줄 걸로 보는데, 지난 경기 피닉스 세난전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피닉스의 문제는 뎁스예요. 로스터 뎁스가 너무 얇아요 지금. 가장 큰 결장 같은 경우 솔직히 카메론 페인, 크리스 폴의 백업이 없기 때문에 페인의 결장이 가장 이제 좀 커 보이고, 그러면서도 뭐 에이튼이나 제이 크라우더, 뭐 랜드리 자메 추가로 뭐 빅맨 자원이 뭐 사리치나 카민스키 뭐 많이 빠져 있어요 지금. 그러다 보니까 로스터 운영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얘네가 푸근하게 이길 만한 경기도 좀 상대가 무너지는 경기에서는 뭐 점수차가 좀 많이 나긴 하지만 슬렁슬렁 하다가 좁혀지는 경향이 있거든요. 더군다나 크리스폴의 출전 시간이 지금 너무나도 많이 어, 뛰고 있고, 40분 뛰는 거 솔직히 폴이 40분 말도 안 되는 출전 시간이거든요. 그런 부분에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. 그러면서 지금 벤치도 많이 약해졌어요. 뭐 맥기 이런 애들이 있긴 한데 벤치 뎁스도 너무 얇아졌고, 요거는 아 진짜 기준점도 좀 애매하게 좋네요. 하든 GTD인데 7.5. 하든이 나올지 안 나올지도 지금 불투명한 상황이고. 저는 언더 쪽을 일단 보고요. 피닉스가 템포를 높일 이유는 지금 없다고 생각을 해요. 계속해서 템포를 좀 다운시키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, 하든의 어쨌든 결장 가능성까지 생각을 한다면은 언더 쪽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, 굳이 찍는다면은 핸디캡은 브루클린 프렌 쪽 봅니다. 굳이 찍는다면은 브루클린 프렌 쪽이 낫지 않을까. 7.5가 솔직히 상당히 애매하긴 하거든요. 근데 어쨌든 지금 피닉스는 선수들의 쿼터마다의 기어에 있어서 조정을 하고 있고, 뭐 마만 먹는다면 7.5는 충분히 할 걸로 보이지만 그렇게 뛰는 컨셉이 아닌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 피닉스는 지난 샌안토니오전에서도 좀 확실하게 그런 부분이 있었고, 그러다 보니까 굳이 따지면 브루클린 프랜초이 낫지 않을까. 템포를 좀 죽이면서 선수들의 어쨌든 컨디션, 체력 안배 뭐 이런 거에 최대한 신경을 쓰면서 이기는 경기를 할 걸로 봅니다. 승리는 당연히 피닉스 승 봅니다. 그래서 충분히 잡을 만한 경기라고 봐요. 어쨌든 브루클린, 프렌, 그리고 언더 쪽 경기가 되게 어렵네요. 어제는 사실 경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느끼지는 않았는데 백투백에 관한 이제 불투명한 이슈가 있었어요.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그랬다면, 오늘은 그냥 경기 자체가 매치업이 어렵습니다. 뭔가 상황적인 부분도 그렇고 뭐 어려운 경기들이 있네요. 조금 더 이제 잘 고민해가지고 확정본에 잘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.